그래서 우리 이 실세 V0의 뭐랄까 마지막 내시 마지막 황제도 아니고 마지막 내시인 김성훈이 이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의 결정이 놀랍게도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경찰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네. 이거 지금까지 있었던 심의 중에 딱 두 번째로 경찰 편 들어준 거랍니다. 검찰이 세 차례 기각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6대 3의 결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경호처 내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령에 따라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추가 수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도 결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작도 한번 타시죠. 검찰. 심우정이 과연 오케이 할까? 합니다. 합니까? 왜냐면 심우정이 이미 공수처에서 역공을 받아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입장에서는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범으로 가느냐, 정범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일단 범은 범이구나. 범은 범이야. 안 묻었을 수는 없지. 근데 내란 공범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범으로 가느냐는 다른 거거든. 차라리 정범이 낫지 않나? 그럼 시켜서 했어요. 그러면 시킨 놈이 나쁜 놈이잖아. 전 그냥 전화기 주길래 그것만 받았어요. 저도 봤더니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쓴 적은 없어요. 제가 전화를 전혀 보진 않았는데 문자로 보낸 내용은 제가 다 처리를 했고요. 예? 안 보고 어떻게 처리를 했지? 무슨 말씀이시죠? 예. 통화 기록이 있어요?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통화도 했었구나. 안부만 물었을 뿐. 밤 11시에? 새벽 4시에? 비화폰으로. 그건 약간 로맨스 아닌가, 그쪽이면? 에이, 설마 오빠 친구한테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아니, 거지. 밤부터 새벽까지 김건희의 전화를 받은 아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쪽은. 오면 잘 받아야 되는데 꼭 전화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돌리니까. 왜냐면 걔가 그때 활동 시간이니까. 오빠 친구도 오빠입니다. 그런가? 그래, 나도 내 친구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뒤늦게라도 손절매를 치고 덜 당하려고 하면 해야 될 거예요.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자신감이 붙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심우정보다 그 기간이 깁니다. 3년 몇 개월 남았고. 임기가? 네, 임기가 길어요.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심우정은 뭐 2년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고. 심우정은 2달도 안 남은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오동훈이 자신감 있게 심우정을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임기 보장이 되는 직입니다, 공수처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다음 정권에서도 2년 이상 짱짱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예 검찰을 짓밟고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한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으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 마약 처남 이정석 검사의 리조트 접대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리조트 접대를 기소하면 이게 뇌물죄밖에 안 되는 거고 처남 마약 관련된 수사를 방해한 거가 이제 기소가 돼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최초로 제보를 한 내용이죠. 이정석 검사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이정석 검사는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검찰이 1년 4개월간 수사를 했다라고 밝힌 후에 일부 혐의만 기소를 했는데 위장 전입 및 리조트 접대 혐의로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 마약 사건 개입 의혹 등 일부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마약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강미정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시에 검찰 측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그 증거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경찰에. 보관하던 과정 중에 없어졌어요. 중요한 통화 파일을 비롯한 사진 파일 등등을 담은 디지털 증거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맨날 말하던 거 마약과의 전쟁. 이 정권에서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리고 아. 이 새끼 우리 이 마약 천암을 못 잡는 이유가 이 새끼가 이 천암만 접대한 게 아니거든. 아, 그렇지. 여기에 골프 접대, 그 다음에 골프 후에 2차 접대를 받은 애들이 맞아. 다 윤석열 계파의 특수통들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이 다 엮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엮어서 드러내게 되면 그 명단 안에 들어갈 놈들이 다 들어가야 돼.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 이게 다 윤석열 측근인 거야. 결국 그 놈들을 잡아서 뿌리 뽑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엮었다는 거지. 즉 마약 수사 관련된 걸 뽑아버리면 얘한테 이정석 검사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경찰서, 수사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쳐 협소해. 근데 그건 좀 나중이라는 거지. 이정석한테 리조트 대주고 접대해주고 했던 재벌 기업들 또는 골프 접대 받았던 사람들 요 명단을 확보하는데 검찰이 타겟을 먼저 두고 있다는 거야. 마약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약 수사도 할 건데 그것보다 이정섭한테 접대를 했던 그 현암을 조지기 시작하면서 그 골프장에서 골프 쳤던 애들 제 돈 내고 쳤을 리 없거든. 당연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차로 가갖고 술 먹었던 애들 그 돈 누가 냈겠냐고. 지들이 걷어서 낼 놈들 아니야 절대로. 따라서 그에 대한 그 로비 명단을 작성하게 되면 윤서방파가 완전히 쫄망하게 되고 그걸 누가 가장 원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요. 역시 나는 한동훈이라고 보는 거야 이건 역시도. 한동훈이요. 그래서 한동훈이 특검이나 다른 데가 손대기 전에 이거를 빨리 확보해갖고 선점해야 되는 이유. 그 안에서 죽일 놈 살릴 놈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지들 자체적으로. 그렇지. 그 안에서도 다 죽여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네 식구들 왜냐면 얘네는 교집합이잖아. 그렇지. 한동훈파, 윤석열파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한 몸이었어. 근데 이게 권력 분화 과정에서 지금 나눠진 거야. 그렇죠. 김건희하고 싸우고 네. 막 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명단을 빨리 확보해갖고 분류해서 깔 놈은 까고 죽일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꼬리 자르기 해야지. 꼬리 자르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따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나 모르는 일이다. 우리 댓글에 그 한동훈 측에서 누굴 보냈나 봐. 그래요? 한동훈이 뭔 힘 있다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다 당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폭망해 있는데 한동훈이 그런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당했겠니? 라고 뭘 당해? 댓글을 잠깐만 일단 한동훈이 살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잠깐만 한동훈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새끼가 고작 검사 나부랭이 했던 새끼가 지금 북콘서트 하면서 쳐돌아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힘이 없는 검사 나부랭이 자체가 어느 검사 나부랭이 자체가 지금 한동훈처럼 저렇게 고개 쳐들고 차기 대선 후보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어느 검사 나부랭이가? 당신들이 말하는 진짜 힘없는 검사들은 내가 검사였네라고 해도 아니 그럼 모든 검사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힘이 없는 검사 나부랭이라면서 지금 거의 지가 하고 다니는 급은 여당 대표급이야. 사실상 여당 대표가 둘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한동훈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쁘게 작업하고 있는 게 홍준표하고, 오세훈이긴 한데, 권성동도 멀지 않았다.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나중에 대권 경쟁자 제거 차원인 거고, 당권 접수하러 갈 때쯤 되면, 이제 권성동하고 권영세도 날아간다. 이미 캐비넷이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대신에 납작 엎드리면서 충성을 맹세하면?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한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검찰 캐비넷에 묶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내란파들은 선을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 가담한 애들은 살려놓을 수 없는 거야. 없는 한동훈 거야? 입장에서도. 왜냐면 자기를 살살 하려고 했으니까. 살살하려고도 했고 저것들이 계속 윤석열이 지편이다라고 하면서 옹호하고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거나 윤석열을 까고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저 살살 당할 뻔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살살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펼 거란 말이야. 피해자 논리를. 그러면 그 지금 관저에 찾아갔던 윤상현, 나경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싸그리 다 날아가야죠. 네. 이 윤석열 묻었던 애들은 지금이라도 못 털어내게 되면 우리 손 거치지 않고 한동훈 손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이랑 나경원 같은 애들은 더더욱 정광훈, 손현보 이런 애들이랑 손잡고 어떻게든 한동훈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김문수는 배제된 상황에서, 왜냐면 왜 배제해요? 열심히 지금 이게 턱걸이밖에 못해. 턱걸이도 하고 있는데 왜? 그래도 우리 문수 오빠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 정광훈한테 가서 고개를 안 꺾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정광훈이 한동훈 배신자 플레임을 까온 지가 오래기 때문에 절대 정광훈파하고 한동훈파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손현보는요? 소년보는 모르겠어요. 적의 적은 아군이기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어떤 그 지지세나 몰이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정광훈이 힘이 더 좀 세기는 한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내란 조정으로. 그렇죠. 정광훈 관련해가지고 정광훈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탐사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3개라죠? 그렇죠. 그리고 많더라고요. 기성 언론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광훈은 조기 대선 전에 정리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정광훈이 없다고 하는데 대형 교회들은 다 남아있고, 그렇죠. 얘네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권익을 보호해줄 사람한테 가서 붙어야 있단 되잖아요.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심현보가 손현보요. 심현보도 누구야? 손현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대형교회 사람들은 야, 정광훈 없으면 내가 2인자지. 네가 뭐라고 우리 대시표로 한다 그래. 이러면서 각자 도생의 차원에서 한동훈한테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손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한동훈하고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 각각이 한동훈 쪽하고 결탁할 가능성이 그렇지. 있다. 왜냐면 내가 정광훈이보단 못해도 그래도 손 목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힘있지 않아? 우리 고여가 더 크지 않아?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지리멸렬 거고 정교계는 어차피 한동훈이랑 못 붙습니다. 궁극적으로 밀접하게 못 붙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과 궁극적으로는 한동훈이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마지막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그 오픈 서버리를 통한 그 새 확장보다는 지네들끼리 서로 오픈 프라이머리겠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서머리는 뭐야? 요약 정리요.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죽이고 올라와서 힘 다 빠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하고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 상황이. 저것들이 계속해서 분할하고 싸움하고 서로 상처 입히고 지네 전력들을 떨어내는 게 너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손현보는 손영강 자기 아들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 넘어가시죠. 많이 편찮으시네요, 이분.